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교사를 10년 정도 아이들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아이들을 또 한 10년 만나면서 심리상담사로 또 꽃을 통해서 아이들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며 여러분의 눈빛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를 만들기 전에 이 스탠드에 어떻게 작업할지에 대한 짧은 강의라면 강의고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스탠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큰아이들은 벌써 대학생이 됐고요. 저희 늦둥이 막내가 10살이에요. 보통 아이가 무엇을 잘 하려고 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잘이라는 기준이 물론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생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말 좀 고분고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제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아이들이나 또 다른 강의를 갔을 때 또 부모님들을 만나 볼 때 항상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항목이 자존감이더라고요. 아이가 자존감이 있으면 그 아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생활능력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고 그 찾아서 하는 것에 기쁨과 의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과 하게 되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여러분의 자존감은 얼마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생각지 않으시고 또 부모님 자신의 자존감은 생각지 않으시고 무조건 잘하기를 혹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짧게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만나가면서 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은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요. 충분히 좋은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에요. 좋은 엄마 중에 enough mother이라고 그만하면 괜찮아, 충분해 라는 개념이죠. 이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일이에요. 아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 감정이 아닌 아이의 관점에서 너가 정말로 지금 힘들구나. 네가 정말 지금 짜증나고 슬프구나. 이걸 같이 느껴주시는 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상당히 감정 덩어리예요. 내 감정을 누군가가 공감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그 공감 덕분에 감정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평온을 되찾는데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들이고요. 또 내 감정을 누군가, 특히나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구나의 느낌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는 곳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을 공감하라고 해서 뭐든 다 들어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감정을 공감하는 것과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을 모두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네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껴. 하지만 이건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 저도 많이 그랬는데 아이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아이는 별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별로 필요를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가 미리 알아서 다 해줘요. 지금 배고프진 않니? 지금 뭐 필요하진 않니? 지금 이거 숙제는 다 했니? 지금 뭐는 어쨌니? 뭐는 어쨌니? 엄마가 저도 많이 그랬다는 거를 전제를 두면서 많이 불안하죠. 아이가 숙제는 잘했는지, 준비물을 챙겨갔는지, 학교에서 발표는 잘하는지,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여러 가지. 근데 이걸 엄마의 조급함과 엄마의 불안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해버려요. 아이가 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는 꾸준히 야단 맞고 닥달 당하고 체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를 좀, 엄마도 엄마 자신을 좀 믿고 아이 자신을 좀 믿어주고 해서 아이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엄마가 그 요구를, 그 필요를 들어주는 게, 되는 거면 충분히 해주고 되지 않는 거면 감정이 앞서기보단 왜 이게 안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만 되면, 첫 번째가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 두 번째 아이가 정말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엄마들이 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과 해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애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안팎으로 괜찮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스탠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가 스탠드에 어떤 글귀를 쓸 거예요. 지금 제가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나는 충분히 좋은 엄마인가? 엄마인 나의 자존감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우는 그 울음 한마디로 얼마나 경이롭고 기쁨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다른 아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에게 나는 지금 얼마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그 아이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문장 정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요. 떠올리셨으면 종이 꺼내셔서 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저는 여기 간단하게 보통 많이 쓰는 말,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말, 사랑해, 망고, 불변의 진리죠. 사랑이란 건 사람이 태어나서 할 일은 사랑할 것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어, 토닥토닥. 엄마 자신도 수고했고 아이도 수고했고, 그리고 넌 최고의 선물. 엄마 자신도 최고의 선물이죠,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도 엄마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을 종이에다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시는 동안 저는 준비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연습 끝나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팩으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학교로 가서 이 팩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저는 아파 심리 상담사로서 꽃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작은 소품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꽃이 한 100여 종이 되는데 그거를 실제 강의를 하면 적어도 한 20, 30여 종은 쫙 바닥에 깔아놓고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꽃을 자기를 부르는 곳에 찾아가서 스탠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 늘 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패키지로 드려야 되니 복불복인 거죠. 다양한 꽃을 넣어드리고자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내 꽃은 이건데 왜 저 엄마 꽃은 저거야 이렇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거의 비슷한 꽃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팩 안에 여기 이렇게 습자지로 꽃이 들어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넣어드릴 꽃은 수국이에요. 아이고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아파 작업은 꽃에다가 천연 염료를 물들임을 해요. 여러분 꽃다발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죠? 꽃다발 너무 예뻐서 드라이플로 하려고 이렇게 거꾸로 해두면 그 꽃들이 누렇게 탈색이 되죠. 그게 꽃이 가진 색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꽃에 그 색과 가장 유사한 천연 염색약을 물올림을 하면 왜 우리 어릴 때 물관, 채관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물관을 통해서 그 색깔로 물올림을 하면 이것이 오래 가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의자 같은 것들 거의 한 10년, 7년, 8년, 9년 다 되는데 그 색 그대로예요. 직사광선만 너무 쬐지 않으면 이 색이 거의 그대로 가요. 아무튼 이 패키지 안에는 이런 수국이 제가 색깔별로 한 두 종류씩 색깔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덩쿨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풍선초라고 하는 덩쿨이에요. 요 풍선초 넣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국 안 가지예요. 수국이 밖에서 보면 수국 아시죠? 무더기 펴있는 이 꽃은 어떻게 보면 가짜 꽃이에요. 그 꽃 안에 이렇게 작은 봉오리가 있고 여기서 정말 꽃이 펴서 암술수술이 수정이 돼서 또 이렇게 식물의 한 사리를 살아가는 애들인데 얘들 넣습니다. 그리고 이 팩 안에는 접착 한지 시트지가 있어요. 준비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꽃 있고 접착 한지 시트지 있고 그리고 요 네모통 안에는 스탠드 가시 있고 스탠드 본체가 있어요. 이 스탠드 갓에다가 저희가 꽃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 스탠드 갓은 4면인데 스탠드 불을 이렇게 키우면 2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2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4면을 다 하고 싶어. 근데 꽃은 요거밖에 없어. 그럼 알아서 잘 배분하시면 돼요. 저는 스탠드 작업을 할 때 다 해봤어요. 4면으로 해서 돌려가면서도 써보고 2면만 해서 보이는 쪽만 써보고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완성되면 이렇게 돼요. 완성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코스모스로 작업한 거예요. 불을 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쪽 이렇게 2면만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비워놨어요. 이렇게 2면이 되는데 완성해서 보면 처음 그냥 볼 때와 불을 켰을 때 느낌이 참 많이 달라요. 저녁에 되게 은은하고 꽃들의 인맥, 줄기, 꽃잎
다 섬세하게 보여서 참 아름다운 스탠드가 된답니다. 이 스탠드를 테이블이나 아이 방이나 혹은 엄마 침실 곁에 두면서 지금 메모지에 썼던 것들을 써 놓으시면 힘들고 지칠 때 혹은 그때그때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을 때 많이 저는 활용을 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등 갓이 있고요. 이 전등갓 사면 중에 제가 한 면은 바니쉬라는 약품을 칠해놨어요. 이렇게 내면을 만져보시면 제 거칠거칠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니쉬를 칠한 부분이에요. 바니쉬를 칠한 이유는 펜으로 글씨를 쓸 때 그냥 캔버스, 이 재질이 캔버스거든요. 그냥 캔버스에 쓸 때는 잘 안 써져요. 저는 붓펜을 쓰고 있는데 집에 붓펜이 있으면 좋고요. 붓펜이 없으면 다른 사인펜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사인펜은 자칫 물을 묻었을 때 번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네임펜을 쓰시면 좋아요. 붓펜이나 네임펜. 네임펜이면 아무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붓펜이나 뭐 요새 캘리 많이 하시죠. 어머니들 캘리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캘리펜을 쓸 때면 여기 좀 거칠거칠한 부분, 이 곳에 글씨를 쓰시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자, 두 면을 한다 그랬죠? 캘리가 거칠거칠한 요 부분 바로 옆에, 요 부분 바로 옆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요 부분 바로 옆에, 저는 이쪽에서 먼저 할게요. 이쪽 면을 위로 가게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드리는 패키지 말고 여러분이 집에서 준비하셔야 될 게 펜이에요. 네임펜이든 캘리펜이든 붓펜이든. 그리고 가위 필요하고요. 가위, 이거는 제가 아파용으로 쓰는 가위인데 아무 가위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커터칼, 좀 잘 드는 칼이면 좋죠. 칼이 좀 뭉툭할 때는 끝 잘라 쓰시는 거 아시죠? 칼 준비해 주시고, 핀셋이 있어요. 집에 핀셋이 아무거나 있으면 돼요. 뭐 의약품에 쓰는 핀셋도 괜찮고, 왜 핀셋을 쓰냐면 이 꽃이 워낙 얇기 때문에 손으로 잡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손으로 잘못 잡으면 꽃이 부서져요. 그래서 핀셋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거는 펜, 핀셋, 가위, 칼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스탠드를 보면 이렇게 이 안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공간이 많은 쪽이 위로 가요. 공간이 적은 쪽이 아래로 가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전구를 집어넣기 때문이죠. 완성됐을 때 이런 모양이 되려면 스탠드 안에 이 동그란 모양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전구가 꽂히는 거니까요. 아래로 가게 이렇게 준비해서 눕히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니쉬를 바른 꺼끌꺼끌한 면이 위에 가게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이 없네요. 제가 드리는 꽃으로 꽃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재채기를 하거나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 꽃이 날아갑니다. 꽃을 따로 접착시키지 않아요. 나중에 마감을 이 한지 시트로 하기 때문에 꽃을 마감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꽃을 다시 놓겠습니다. 꽃을 어떻게 놓을지는 어머니들 마음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꽃을 놓을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약간 접착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풀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접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 손길이 닿으시는 대로 꽃을 놓으시면 돼요.
꽃 사이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사이즈도 봐가시면서 이렇게 제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직 이거 붙인 것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해면 사랑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 직접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스탠드를 주문한 게 개수가 딱 맞아서 이것도 누군가가 쓰실 거라서 제가 글씨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트지가 있습니다. 한지 시트지인데요. 꽃을 놓을 때보다 시트지로 붙일 때가 제일 좀 까다로워요. 집에서 어머니들 리폼 같은 거 하실 때 시트지 많이 쓰시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시트지를 뜯으셔서 이 사이즈가 이 스탠드 규격에 딱 맞아요. 위로 아래로 조금 잘라내면 되고 제가 반 접은 거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반 접으신 가운데에서 접착 시트지를 이렇게 잘 떼셔서 이 가장자리 끝에 맞게 붙이시면 돼요. 쭉 잠깐만요. 얘들을 좀 시트지를 끝을 잘 맞춰서 이때 어머니들 손 많이 떨려 하세요. 아, 그리고 시트지를 붙일 때는 글자 쓴 붓펜 같은 경우에는 먹이 마르는 시간이 있어요. 먹을 충분히 말리시고 붙이셔야 돼요. 네임펜은 그냥 붙이셔도 속건성? 그거니까 그렇게 이 끝을 모서리를 잘 맞춰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붙이시면 돼요. 나 중간에 기포 들어갔어요. 꾸글꾸글해졌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지 시트지 자체에 섬유질이 들어있고 이렇게 구겨짐이 있기 때문에 나 잘못 붙였어요, 구겨졌어요 하셔도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반을 이렇게 붙이셨으면 이렇게 반을 남은 종이를 잘라내시면 돼요. 잘라내셔도 되고 이렇게 뒤로 접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접느냐? 자, 이쪽은 붙었죠? 이쪽은 접었죠? 이면을 해야 되니까. 아까 한 면 여기 작업했고요. 그리고 여기 한 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는 평평한 곳이죠? 여기에 또 다른 수국가지, 이번에 노란 꽃을 해볼게요. 노란 꽃으로 아까 전과 똑같이 어머님들 놓고 싶은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아까 반 접었죠? 반 접거나 잘라내신 요 스탠드의 천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트지 붙여보셔서 아시죠? 천을 당기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쪽과 이쪽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꽃은 안 붙였어요. 꽃을 붙일까도 생각했는데 저한테 꽃은 정말 귀중한 재산이거든요. 저희 마당에 있는 수국들 한 송이 한 송이 저한테 정말 귀한데 이걸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이걸 뜯으면 제가 붙인 꽃은 다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꽃은 빼고 시트지만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겠죠? 제가 하나만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게. 이런 식으로 꽃이 붙은 거죠. 예.
이래서 다 붓고 나면 여기 이런 부분들 종이가 남죠. 이 종이를 접어 넣어도 돼요. 접어 넣어도 되는데 경험상 잘라내는 게 가장 깔끔해요. 이때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시냐면, 아이고 얘들아, 얘들은 조금 제가 치우고요. 커터칼을 쓰시는데요, 끝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칼 날 안쪽으로 잘라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끝으로 꼭 찍어서 하지만 이렇게 커터칼 날 안쪽으로 쓱 이 모서리를 따라서 쭉쭉쭉 슬금슬금 톱질하듯이 쓱쓱쓱쓱쓱쓱쓱 가면 이렇게 잘려져요. 이쪽도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쭉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네 면의 두 면이죠. 두 면의 귀퉁이를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쪽도 잘라내 볼게요. 짠! 이런 모양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과 아까 스탠드 틀 있었죠? 이 스탠드 틀 종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풀어주세요. 스탠드 틀 종이를 풀면 스탠드 본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이 전선은 스탠드 켜고 끄는 거.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어요. 똑딱이로 돼 있는 거 전선 켜고 끄는 게 있는데요. 본체를 앞에 두면 돌려서 이 고리를 뺍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부분, 여백이 많은 부분과 여백이 적은 부분이 있죠. 여백이 많은 부분이 위로 가게. 아까 글씨 쓸 때 정말 자칫하면 실수하는데요. 여백이 많은 부분이 위로 가게 글씨를 쓰셔야 돼요. 여백이 적은 부분에 글씨를 쓰면 이렇게 뒤집혀요. 사랑해가 거꾸로 해랑사 이렇게 되겠죠. 여백이 많은 부분이 위로 가게, 공간이 적은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 동그라미에 맞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링으로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나사에 맞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각 케이스마다 전구가 들어있어요. 촛대구라고. 시중에 LED 전등 예쁜 거 많이 팔더라고요. 시중에 나 이 전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백열등 전구거든요. 촛대 전구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전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시중에 가셔서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요. 뭐 40V, E26, 뭐 40W. 이 사이즈 요걸 들고 가셔서 요 사이즈랑 똑같은 사이즈, 요 들어가는 부분만 같으면 되니까요. 그런 전구를 사서 쓰셔도 돼요. 또 이 스탠드를 쓰다가 전구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저는 나간 적은 없지만 혹시나 뭐 전구가 깨지거나 나갈 때는 그 전구만 사서 갈아 끼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거꾸로 해도 흐르지 않죠? 나사로 꼭 아까 그 동그란 볼트를 재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나사에 이 전구를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게 완성된 모양이죠? 이렇게 완성이 된 모양에 전선을 연결해서 불을 켜면 이게 되는 거죠.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저도 뭐 공장 만들기 이런 거 엄청 못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했는데 미술은 언제나 BC였어요. 그럼에도 제가 미술 치료사를 하고 아파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술을 잘하는 거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손을 돌려서 무엇인가 만드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미술교육 정책이 잘하는 거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미술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얼마만큼 더 솔직하게 잘 표현하느냐 못하느냐지 객관적으로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어쩌면 미술교육의 피해지 않을까 제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탠드가 완성돼요. 자, 오늘은 스탠드로 만들기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당부가 있다면 저녁 으스름해졌을 때 아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가 잠자는 것을 봐주러 가시기 전에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경이로움. 사실 물론 아팠죠. 저도 아이를 낳고 그 엄청 끔찍한 고통이 있지만 생후 3년 이전까지가 아이의 자존감이 완성되는 시기래요. 근데 이 어렸을 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렀던 우리 아이, 이 아이의 본질을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 아이만큼이나 나도 똑같은 어머님, 당신도 저 역시 정말 숭고하고 소중하고 귀한 그 사람 하나인데 무엇을 잘해서 어떤 일을 해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